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지난번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학업을 이미 마치신 성인분들이 일생 중 어느 시기에 ADHD 치료에 주로 찾아오게 되시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공부할 일이 딱히 없는데 싶은데도 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주로 하루 일과가 루틴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하는 일에 자꾸 제동이 걸리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힘들어하며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시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나 막연한 시기입니다. 졸업은 했고 이제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신세를 질 수도 없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도 막막하죠. 어느 쪽으로 결정해서 준비할지도 잘 모르겠고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ADHD를 가진 경우 생각의 가지치기가 잘 안 되면서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불안이 극대화되기도 쉽죠. 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영어 시험이라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신데 보통은 생각과는 달리 실천이 잘 안 된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진료에 오시게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도 해도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막연하고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요. 또 강제되는 일정한 일과가 없기 때문에 루틴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늦은 오후부터 하루가 금세 어영부영 가서 시간이 허비되는 느낌이죠. 여기에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요.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하루 일과를 잡아주면서 무언가 작은 일을 정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조금씩 생활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통제력을 되찾으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느낌과 함께 뿌옇던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감각을 알 수 있게 돼요. 다행히 구직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면 치료를 중단해도 되느냐?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안 그래도 정신이 없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쏟아지는데 회사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한을 지키며 하나씩 완수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DHD에서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완수해가는 것이라서 무언가 정신이 없고 하루를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완결이 난 일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만나게 돼요.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되며 중요한 근태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출근까지 시간을 예상하고 출발을 했는데도 꼭 5분, 10분씩 늦어버립니다. 출근길에 마음이 항상 바쁘고 부담되고 점점 출근길이 싫어지죠. 일을 어찌저찌 잘 처리한다고 해도 지각이나 결근이 직무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거든요. 결국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에 잘 적응하고 있고 크게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루틴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회사에 다니면서 승진을 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ADHD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종류나 난이도가 달라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단순하고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직책이 점차 올라가면서는 점점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일, 더 큰 범위를 조망하면서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과 유연한 소통을 필요로 하는 일 쪽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체계화시키고 조직적으로 할 일을 세팅하고 실천하는 것, 사람들과 부드러운 소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ADHD 증상으로 인해 어려운 영역들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주변의 기대를 많이 받으며 할 일이 많은데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소통이 어렵다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과 무관하게 또 진료에 자주 찾아와 주시는 시기가 바로 가족들과 마찰이 자주 생기는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술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내분의 권유로 찾아오시는 남편분의 케이스인데요. 음주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 다수에서 ADHD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대한 것 외에는 생활 습관 면에서 자주 부딪히는 경우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하기로 한 일을 자주 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 중요한 할 일을 자꾸 미뤄서 나중에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충동구매 등으로 금전 관리가 안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예요. 이미 다 큰 자녀가 이런 모습이라 고민이라며 부모님이 따로 진료에 찾아와 의논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또 아내분이 남편분의 이런 모습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행인 케이스는 그래도 가족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사자가 진료에 찾아와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상과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미래 모습까지 발전이 되니 일석삼조는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용들을 보시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텐데요. 살면서 변화가 큰 시점, 인생의 난이도가 확 늘어나는 지점에서 도전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ADHD 증상들이 부각이 되고 치료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들을 지나면서 오늘 내용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걱정보다 훨씬 수월하게 삶의 변곡점을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